증상을 완화하고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스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질병은 염증에서 비롯되며 생강찜질은 염증을 줄여 관절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약을 복용하고 싶지 않아서 이와 같은 간단한 방법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파스를 붙일 때 기도를 해주고 항상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항상 은혜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진입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자연 치료를 할 때 정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강의 법칙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천연 찜질이 제공하는 안도감을 얻기 시작하면 조금씩 더 열리기 시작하며 이는 큰 축복입니다. 이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액체가 형성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양파 시럽이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침 시럽입니다. 따라서 기침하고 기침하는 사람이 있다면 뜨거운 족욕을 해주고 네, 양파를 발에 올려주세요. 하지만 족욕이 끝나고 양파를 발에 올려놓으면 이미 시럽이 생겨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급할 때는 1시간 안에 시럽을 만들 수도 있지만 24시간을 기다렸다가 양파를 걸러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부은 관절, 관절염, 요통에 대한 생강 찜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감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는 조직 염증에 좋습니다. 그래서 내향성 발톱에 아주 좋습니다. 약 4년 전에 자전거를 타고 미스티 마운틴 브리지, 미스티 마운턴 브리지를 지나가는데 작은 나무 다리가 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고가 났어요. 공상에 빠져서 나무를 바라보다가 다리에 작은 홈에 바퀴가 끼어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그리고 제 머리가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제 머리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조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다리에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보조개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저는 다리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항상 원인을 알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 아들이 잔디를 깎고 있었는데 제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내 손가락이요. 손가락이 여기 찔렸어요. 엉덩이를 긁었어요. 그리고 전 꽤 마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생겼어요. 갈비뼈 2개가 부러졌는데 나중에 재채기를 하면서 깨달았죠. 하지만 손가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밖에 안 났어요. 집에 데려가서 제 손가락을 보니까 성냥만큼 큰 검은 파편이 손톱 앞부분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멍이 들었고 끔찍해서 얼음 찜질을 했어요. 윌리엄이 엄마, 내가 빼낼 수 있는지 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놔두자. 너무 예민하니까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판에 간 감자를 찜질기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감자 파스를 붙이고 손을 공중에 올린 채 잠자리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새도록 잠을 잤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통증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죠. 가장 아름다운 아이섀도우를 사용했어요. 보라색이었는데 그 부위에 오리알만 한 혹이 생겼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자 골프공만 한 크기로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몇 주가 더 지나자 마카다미아 너트처럼 생겼어요. 지역 의사가 우리를 찾아왔고 그는 우리의 좋은 친구였고 저는 그에게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좋은 의사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저를 보러 오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저는 다리에 부딪혔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멍이 들었으니 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지만 가라앉지 않고 안쪽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그는 제 갈비뼈도 만져보더니 갈비뼈 2개가 부러졌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죠.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저는 매일 컴프리 파스를 붙이고 트램펄린에 누워 있어요. 컴프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컴프리는 성장 촉진제가 있고 빠른 치유를 촉진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했을 때 컴프리와 알로에 베라를 주변에 심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심은 식물이었어요. 광대뼈가 부러진 것 같아서 매일 컴프리 파스를 붙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그냥 계속 컴프리를 붙였어요. 지금은 움푹 패였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손가락이었어요. 다음날 손가락이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왜 아프지 않았는지 아세요? 염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프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팠을 때 그 위에 또 다른 감자 파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밤새 하나 더 붙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전혀 붙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밤새도록 감자를 갈아서 사흘밤을 보낸 후 낮에는 괜찮았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부터 조금씩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즉 사흘밤이 지나고 나서 살펴보니 검은 반점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강판에 간 감자가 피부나 몸통을 밀어내면서 가시를 밀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핀셋을 가져다가 뽑아냈어요. 아마 몇 밀리미터 길이에 꽤 두꺼웠을 거예요. 크고 가시가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너무 많이 부어오르지 않았을까요? 진통제를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진통제는 제 몸이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것을 멈추게 할 뿐이고 통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온통 빨갛네요. 안 돼. 고름이 나오는 게 보여요.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감염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맞아야 해요. 의사가 보니 빨갛고 부어오르고 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고 항생제를 복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자 파스를 붙이는 것뿐입니다. 감자찜질로 통증이 완화되지 않았다면 냉찜질과 온찜질을 병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너무 바쁜 여성이라 앉아서 냉온찜질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게다가 감자가 효과가 좋았어요. 감자가 효과가 없는 건 몸이 알려주죠. 한 여성이 저에게 전화해서 10살짜리 딸아이가 방금 녹슨 못을 밟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녹슨 못이 그녀의 발등을 거의 관통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강판에 가른 감자 파스를 붙였지만 여전히 빨갛고 약간 부어있고 여전히 조금 아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은 더위와 추위를 대조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어떻게 할 건가요? 혈액을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 백혈구가 공급되고 더 많은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겠죠. 저는 뜨겁고 차가운 대조를 한 다음 강판에 간 감자를 발에 올려놓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이의 반응을 알고 싶으니 2시간 후에 다시 전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응답이 없고 걱정이 된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아마 파상풍 주사와 항생제를 처방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응을 지켜보죠. 2시간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부기가 다 가라앉았고 더 이상 붉어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딸이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집니다. 하지만 저희를 위해 일했던 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진짜 히피였고 항상 맨발로 다녔어요. 그리고 나드로 풀을 베고 있었죠. 나디 뭔지 아시나요? 구부러진 칼날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나드로 풀을 베다가 나디 발목 뒤쪽을 관통한 거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프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집 아래쪽에 있는 작은 캐러밴에 살았어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난 후 한 남자가 크리스를 봤어요.
그의 발이 빨간 풍선처럼 부어오르고 다리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침대에 누워 마리화나를 피우며 자연이 치유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의 작은 두 글자 단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몸은 올바른 조건을 제공하면 만약 치유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리화나는 그의 고통을 마비시킬 뿐이었습니다. 그 고통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통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도 해 라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볼륨을 높여라고 말했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것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뜨겁고 차가운 대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주시해야 했죠. 어땠나요? 뜨거웠어요.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파상풍의 완벽한 환경이죠. 말은 파상풍을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초지에 말이 있었어요. 상처가 깊고 겉은 아물었지만 속은 아물지 않았어요. 완벽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저는 온찜질과 냉찜질을 했어요. 그러자 통증이 50% 정도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몸짓으로 알 수 있어요. 몸짓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어깨가 이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사람은 통증에 직면하면 거의 어쩔 수 없이 긴장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의 어깨가 이완되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만든 것 중 가장 큰 감자 파스를 만들었어요. 발 전체를 감자 찜질팩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접착 필름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붕대를 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그는 절뚝거리며 걸을 수 있었어요. 그는 걸을 수 없었고 절뚝거릴 수 있었어요. 저는 2시간 후에 다시 와서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통증 완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 싶으니 2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했죠. 2시간 후에 다시 돌아왔더니 붉은 선이 6인치나 내려갔어요. 꽤 많이 내려갔네요. 빨간 선이 무슨 뜻인가요? 기본적으로 혈액 중독이 있었어요. 붕대를 풀었을 때 상처에서 진물이 났어요. 상처에서 진물이 나와야 해요.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상처는 외부에서 봉합됐다고요. 하지만 안쪽은 아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기 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발 한 뼘 크기의 커다란 붉은 덩어리가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냉찜질을 했습니다. 이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나는 강판 감자로 만든 새 파스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붉은 선이 약 30cm 정도 내려갔어요. 발 자체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거의 정상으로 돌아갔고 강판에 간 감자는 고름을 훨씬 더 많이 빼냈어요. 피와 고름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요. 그날 냉찜질을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강판에 간 감자를 발라줬어요. 그가 도움을 원하면 뭘 알까요?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붉은 선이 사라지고 발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 상처가 고름을 흘리고 있을 거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물 때까지 고름을 흘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했죠. 정말 극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도시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정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시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심했습니다. 막내 손자 소니가 녹슨 못에 발톱이 박혔어요. 고무 소재의 크록스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못이 바로 손자의 발에 박혔어요. 제게 데려왔을 때는 작업 현장에서 놀다 온 탓에 더러워져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은 남자들 일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더러워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목욕을 시키죠.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목욕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이를 진정시키고 깨끗하게 해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과산화수소를 넣어서 거품을 내면
아주 좋은 세정제가 됩니다. 그리고 강판에 간 감자 파스를 만들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는 아마 이보다 조금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펼쳐서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요. 3살짜리 발 크기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아이의 발을 올려놓았죠. 그 밑에 비닐을 깔고 붕대를 감았죠. 그 위에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겨서 엄마에게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윌리엄이 그날 밤 감자 파스를 새로 만들어서 밤새 붙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더 이상 통증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붉어지지도 않고 붓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파스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신발과 양말을 신겨서 청결을 유지해 주었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약간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밤새 강판에 간 감자를 찜질했어요. 밤에만 3일 동안 계속하고 낮에는 신발과 양말만 신었습니다. 강판에 간 감자찜질을 3일째 되던 날 밤, 윌리엄이 찜질을 가져와서 엄마, 이것 좀 봐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파스 위에는 작은 부스러기가 있었어요. 거의 형광 파란색 금속 같았어요. 감자가 녹슨 금속을 발에서 빼내고 녹슨 금속을 깨끗하게 닦아낸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몸의 반응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다시 부어오르면 어떻게 하셨나요? 강판에 간 감자를 찜질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자 찜질이 충분히 빠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는 뜨겁고 차가운 대조를 적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놀라운 이야기로 강판 감자로 끝내고 싶습니다. 봐봐라, 감염된 벌레 물린 데에 감자 고약을 사용할 수 있나요? 왜 감염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긁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음을 사용하죠. 얼음을 대면 긁지 않을 거예요. 가려운 곳을 긁으면 그 부위 전체에 염증이 생기고 심지어 피부가 부러져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음 찜질을 하죠. 하지만 감염된 경우에는 강판에 간 감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활성탄을 살펴보겠습니다. 봐봐라, 진드기에 물렸을 때는요. 네, 그것도요. 다시 말하지만 고약을 몇 번 더 붙일 거예요.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번갈아 가며 해도 돼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다른 것을 하고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들 윌리엄이 10살 때 태풍을 밟았죠. 철도 선로에는 커다란 나무로 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연 볼트 또는 크로스티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레그 볼트를 가져다가 정원 가꾸기에 사용하죠. 이 사람은 수영장 주변에 조경을 했어요. 윌이 뛰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부러져서 약간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발바닥을 쳤어요. 윌이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최선을 다해 그려볼게요. 발처럼 보이나요? 구멍이 있었어요. 핀셋을 최대한 집어넣어 1cm 정도 넣었는데 뭔가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았어요.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어쨌든 그날 밤에는 조금 부어오를 것 같아서 강판에 간 감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는 절뚝거리며 여기저기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냉찜질과 온찜질을 하고 강판 감자를 또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더 뜨겁고 차가운 것을 발랐습니다. 2주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절뚝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발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윌리엄은 제 연약한 아이였어요. 피터. 저는 피터에게 뭐든 할 수 있었지만 윌리엄은 좀 더 섬세했어요. 그리고 그는 상처받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윌리엄의 발바닥을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발바닥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저희를 찾아와서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윌리엄의 발을 눌렀어요. 윌리엄은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나무 덩어리가 있는데 꽤 커서 제거하려면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윌리엄은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자랐어요. 감자 조각 수술을 하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냉온찜질과 강판에 간 감자찜질을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신선한 강판 감자 찜질을 또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냉온 찜질과 강판 감자 찜질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쉬지 않고 하지 않지만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반 후에 파스를 갈아주었을 때 구멍에 성냥개비 2개 정도의 작은 검은 동그라미가 보였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져보니 딱딱했어요. 윌리엄은 좀 섬세한 아이예요. 아픈 부위를 만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바늘로 한쪽의 피부를 제거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제가 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리고 이 나무 조각의 측면에 바늘을 꽂았어요. 그리고 바늘을 위로 올리기 시작했고 바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멈추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주 반 동안 윌리엄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윌리엄에게 내가 해봐라고 말했죠. 그러자 윌리엄이 밀어내더니 계속 나왔어요. 길이가 1인치 정도 됐을 텐데 아주 두꺼웠어요. 10살짜리 소년의 발에 박힌 나무 조각이었어요.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핀셋을 집어넣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위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비스듬한 각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위와 추위, 그리고 강판에 간 감자가 한 일은 발에서 나무 조각을 빼낼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제공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죠? 윌의 발에는 아직도 그 나무 조각이 박힌 부위에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체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냥 소똥에 뛰어들지 말라고 충고했을 뿐이에요. 이제 그는 깨끗해졌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오래된 담꾸러기입니다. 20년 동안 철로 밑에 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죠? 먼지와 오물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요. 봐봐라.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언젠가 다른 의사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발 뒤꿈치에 대나무 조각이 박힌 아이와 함께 온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수술실로 데려가서 의심되는 부분을 자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인 지 박사는 중국 의사이기 때문에 자연 치료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집에 가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냉온 대조를 바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약 10일이 걸렸고 발끝에서 가시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봐봐라. 오랫동안 일반 의약품을 사용하다가 이제 자연요법으로 치유를 시도한다면 오랫동안 자연요법을 해온 사람들과 동일한 효과와 치유 과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말은 일반 의약품으로 인해 몸이 악화되었을지라도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여전히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도 해봤는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이물질을 처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면 그 과정이 빨라집니다. 열과 냉기를 가하면 해당 부위에 더 많은 혈액이 모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찜질은 염증을 줄이고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액을 빼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봐봐라, 컴프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컴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자 얘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파스예요. 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멈춰야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크리스, 부은 발과 빨간 선이 있는 사람은 대마초를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얻으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영역에 대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컴프리에는 성장 촉진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컴프리가 무엇인지, 컴프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써보려고 합니다. 성장 자극제는 알란토인입니다. 그리고 컴프리의 별명은 겸소 잡초기입니다. 성장 자극제가 있습니다. 항염증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바르든 염증을 줄여줍니다. 봐봐라, 성장 촉진제의 이름을 적어줄 수 있나요? 네, 알란토인. 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알란토인. 그런 것 같아요. 윤활유 역할도 하죠. 그래서 관절에 딱 좋아요. 특히 관절이 손상된 사람에게는요. 성장 촉진제로서 빠른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봐봐라, 먹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바르는 건가요? 바르는 거죠. 제가 가진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50세 정도 되셨고 제 아들이 작은 스쿠터, 오토바이를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녀가 가던 중 아들이 천천히 가, 케이티라고 말했죠. 속도를 늦추는 것은 아들을 뒤로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케이티는 속도를 올렸고 벽돌벽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렸고 자전거가 그녀를 덮쳤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도착했을 때 정강이뼈가 튀어나왔어요. 피부를 관통하지 않았어요. 텐트처럼 보였어요. 당시 저희를 위해 일하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말본랭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말레이시아에서 뼈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달려와서 케이티, 잠시만 기다려, 내가 다시 제자리에 놓을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제자리에 돌려놓으셨죠. 당시 저는 현장에 없었어요. 구급차가 왔고 다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경골과 비골이 완전히 부러졌고 무릎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고 핀과 플레이트를 삽입할 예정이었어요. 2번이나 수술실로 데려갔지만 의사는 무릎이 너무 부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은 상태에서는 수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녀를 찾아갔어요. 어느 날 제가 갔을 때 그녀의 다리는 하얗게 변해 거의 마비 상태였어요. 저는 안마사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발을 마사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발을 마사지하면서 수다를 떨었죠. 그런데 15분도 안 되어 다리가 다시 빨개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훨씬 나아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는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저를 보며 케이티를 집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케이티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케이티의 다리에 벨크로 스트립이 달린 막대 같은 것을 붙이고 있었어요. 거실에 침대를 설치했는데 겨울이었고 케이티가 걸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케이티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했죠. 저는 당시 12살과 14살이었던 아이들에게 얘들아, 컴프리가 좀 필요해라고 말했죠. 마침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겨울에는 서리로 인해 잎이 시들기 때문에 치유력이 뿌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잎에서 알란토인과 기타 활성화합물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 모든 뿌리를 얻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저에게 이 정도의 뿌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씻어서 강판에 갈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작은 강판으로 갈았어요. 그리고 거의 껌처럼 나왔어요. 윤활유가 묻어 있어요. 아주 끈적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천에 펴 바릅니다. 가운데에 펴서 동서남북으로 접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면적이 생겼어요. 무릎과 정강이뼈와 비골 윗부분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뜨거운 물 한 티스푼을 부었어요. 그리고는 손으로 재빨리 으깼어요. 그리고 그 티스푼이 즙이 나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무릎에 올려놓고 그 위에 비닐을 씌운 다음 감싸서 보조기처럼 씌웠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 이 파스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셨어요.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컴프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나사와 접시에 대한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아마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신경 손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발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반응하는 것을 보고 집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두고 매일 스펀지로 닦아줬어요. 다리를 완전히 고정시켜야 낫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프라이팬을 가져가서 목욕을 시켰어요. 어느 날 아침에 나왔더니 5일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 앉아 아침 독서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치유의 사역을 읽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봐봐라. 사적인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지만 어젯밤에 다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뭐라고 말했죠? 그녀는 자프지는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요? 그럼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기로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앉아서 323페이지에 있는 치유 사역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 일하시며 그것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저는 그날 아침 KT에게 일어난 일을 겪은 후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KT, 이것 좀 들어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물을 지탱하고 그분의 종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기 그분의 종,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 일하시며 그것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다리에서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가 어떤 케이스를 만나게 될지 알고 계셨어요. KT는 거의 울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놀랍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우리는 KT를 3주 동안 침대에 눕혔습니다. 3주가 지나면 아주 조심스럽게 KT를 들어 올렸어요. 휠체어에 태웠죠.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상처를 열고 햇볕을 쬐게 했죠. 얼마 후 그녀는 아름다운 황금빛 갈색 다리를 갖게 되었죠. 6주 후에는 목발을 짚고 일어나 목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돌아오다가 넘어진 게 기억나요? 제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녀가 괜찮아,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말했어요. 괜찮아, 하나님을 찬양해. 저희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쓰러졌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녀는 다치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난 후였을 거예요. 6주 후에는 목발을 짚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2달 후에 보행기를 사줬더니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다리가요. 그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약간 과체중이었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체중이 줄었지만 그동안 저는 제가 먹는 것만 그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3개월이 지나자 보행기에 의지해 꽤 잘 걸었습니다. 4개월 후에는 보행기 없이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 나았어요. 무릎이 치유되고 경골과 비골이 치유되었습니다. 의사는 부러지지 않은 게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손님이 오면 KT, 어떻게 달릴 수 있는지 보여줘라고 말하곤 했죠. 물론이죠. 라고 말하며 KT는 뛰기 시작했죠. 그녀는 통로를 오르내리곤 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닌가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의사가 한 말 기억하시죠?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고 신경 손상 가능성도 있다고요. 전 외과 의사들을 믿습니다. 수술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도 수술실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부러지고 경골과 비골이 부러진 상태에서는 매우 어렵죠. 보이시나요? 어떻게 나사를 조일 수 있을까요?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고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점에 대해 감사하고 이해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동안 매일 밤 컴프리를 입었으니 쉽게 4개월이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두 번째 냉장고에 한 봉지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KT가 완전히 치유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지 몇 달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 냉장고의 맨 아래에 있었어요. 어느 날 냉장고를 열어보니 컴프리가 싹을 틔우고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6개월이나 있었는데 여름이 다가오니 싹이 트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그게 성장 촉진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두지 않는 거죠. 어느 날 제 친구가 저에게 봐봐라, 제 정원을 보러 와요. 봄을 맞아 동력경운기로 밭가리를 마쳤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마 이 방만큼 컸을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작은 컴프리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한 구석에 컴프리가 있었는데 뿌리를 모두 갈아엎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에 텃밭을 만들려고요? 라고 물었죠. 이제 여기가 컴프리 정원인데 채소밭은 어디에 만들 건가요? 라고 물었죠. 왜냐하면 그가 텃밭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우리 집 큰 텃밭 한 구석에 컴프리가 있는데 항상 컴프리를 뽑고 있어요. 컴프리를 물통에 넣고 몇 주 동안 그대로 두면 정원에 훌륭한 액체 비료가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컴프리를 퇴비통에 넣으면 퇴비통에 소의 분뇨를 넣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컴프리는 놀라운 허브입니다. 제가 정원에 가장 먼저 심은 잡초 중 하나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처음 파낸 곳에서는 이미 다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서 파내야 했는데 바로 제 뒷문 밖에 있었어요. 이 테이블만한 크기의 땅이었는데 양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컴프리가 자라기에 완벽한 장소였고 어디로도 갈 수 없었죠. 우리는 그 땅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갈면 항상 작은 조각이 남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 작은 조각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었어요. 땅바닥에 다시 던져버렸죠. 봄이 되자 그 땅에서 새로 자란 새싹은 마치 아무도 파헤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장 촉진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합니다. 저는 봄과 여름에 잎을 채취해서 말려서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부수어서 항아리에 넣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해해서 세어봤어요. 100개의 잎이 있었어요.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중간 크기였어요. 평균적으로 중간 크기의 잎 100개를 올리브 오일 2리터에 넣고 잘게 부순 거죠. 그런 다음 잘 흔들어 2달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2달이 지나면 면봉에 걸러서 이중 냄비에 넣습니다. 허브는 이미 내일 봐야 하므로. 그리고 바닥이 이중으로 된 냄비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에 밀랍을 녹입니다. 그리고 두 팬의 온도가 같아지면 밀랍을 컴프리 오일이라는 기름에 붓습니다. 그런 다음 작은 병에 붓고 컴프리 크림으로 판매합니다. 사람들이 집에 가져가서 크림을 먹어보고 2주 후에 10병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한 녹색이죠. 그렇게 컴프리 크림을 만들죠. 봐봐라, 뼈 재생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안 될 이유가 없죠. 컴프리는 성장 촉진제이기 때문에 힘줄, 인대, 뼈, 조직 등 신체의 모든 부위의 빠른 치유를 촉진합니다. 매우 강력한 허브죠. 맞아요. 봐봐라, 크림이 겨울에 사용했던 뿌리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봄과 여름이었다면 잎을 뿌려서 파스를 만들었을 거예요.
파스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파스를 만들 수 있는 컴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꽤 효과적이죠. 봐봐라, 크림을 사용하면 더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절, 특히 악화된 관절에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활 효과가 관절에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봐봐라, 손상된 관절 질환 골관절염을 말하는 건가요? 아, 골다공증, 관절염 등으로 인해 관절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 질환에 따라 고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카이엔 고추입니다. 카이엔 페퍼도 놀라운 허브입니다. 봐봐라, 질문이 있어요. 봐봐라, 암 환자에게 컴프리를 사용하나요? 네, 물론이죠. 공식적으로는 컴프리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합니다. 제 약초 책 중 하나에는 도축장에서 소를 얻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소가 도축되는 곳을 아세요? 도축장이라고 하나요? 글쎄, 그는 늙은 소를 샀어요. 이 소는 너무 늙어서 걷지도 못했고 곧 도살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죠. 소에게 컴프리만 먹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컴프리 한 다발을 주고는 컴프리가 조금 시들도록 내버려뒀어요. 어차피 자르고 나면 시들잖아요. 소가 먹은 건 컴프리뿐이었죠. 몇 주 후, 그는 소가 나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육과 근력이 발달하고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축을 앞둔 늙은 젖소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젖소에게 젖을 짜기 시작했고 계속 컴프리를 줬어요. 그리고 그는 우유 위에 크림이 1cm 정도 두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컴프리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구 복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실험 삼아 그렇게 한 거예요. 소에게 간 손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녹색 음료를 만들 때 종종 컴프리를 넣습니다. 글쎄요, 저는 경구 복용을 권장하지 않지만 귀하에게 맡깁니다. 제 어린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그 털이 많고 가시가 많은 식물을 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입에서 녹즙이 나오면서 걸어 다니곤 했죠. 4살과 6살짜리 아이들이었죠. 어느 날 피터가 저에게 덤마, 컴프리가 맛있어요. 샐러드에 넣어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그것을 씹어 먹곤 했는데 저는 달려가서 말리지 않았어요. 카이엔은 고추과에서 유래했어요. 고추는 고추과에 속하죠. 그리고 카이엔은 혈액 자극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이엔이 각성제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각성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액 자극제입니다. 학생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혈액에 있습니다. 그럼 혈액을 자극하는 모든 것이 치유를 증가시키지 않나요? 물론이죠. 카이엔 힐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샘 베이저입니다. 그는 의학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책은 전자책으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에서 카이엔을 다른 허브와 함께 넣으면 그 작용이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혈액 자극제로서 카이엔을 내부에 적용하여 염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인후통을 완화하기 위해 카이엔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정말 아팠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생강파스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뭘 했는지 아시나요? 카이엔 고추 반 티스푼을 물에 타서 마셨어요. 진통제예요. 어느 날 아침 허리가 엄청나게 아팠는데 카이엔 고추를 먹었더니 30분 만에 통증이 50%나 줄었어요. 그래서 카이엔은 진통제입니다.
40대인 남편이 밀대 밑에 손을 넣었는데 손 전체가 으스러졌다는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손가락 끝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고 의사는 그 손가락을 자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라고 말했죠. 그 부위에 피를 공급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카이엔 고추를 뿌려보세요 라고 제안했죠. 천에 기름을 조금 바르고 카이엔 고추를 뿌린 다음 그 위에 얹으면 됩니다. 글쎄요. 이 사람은 그들이 한 모든 일을 100% 해냈어요. 그리고 방금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어요. 저는 당장 벗으라고 했죠. 그리고는 뭘 넣었는지 보여달라고 했죠. 카이엔 고추를 너무 많이 뿌려서 흰천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너무 많이 넣으셨네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가 시작한 일이 정말 잘 먹혔고 내일은 허브를 볼 때 알로에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는 알로에 젤과 카이엔 양의 4분의 1 정도를 넣었고 그는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증 때문에 카이엔 고추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알로에와 카이엔을 고용량으로 함유한 정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그의 위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에게 놀라운 통증 완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타이레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레놀은 미국에서 진통제입니다. 호주에는 없습니다. 이부프로펜이 있죠. 호주에도 그런 약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거죠. 카이엔이 진통제처럼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카이엔의 효과를 보면 진통제 효과가 있습니다. 봐봐라. 고추는 왜 고추와 다른가요? 어떤 메커니즘이 있나요? 네. 그 차이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추는 고추과에 속하고 카이엔은 고추 또는 고추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손가락을 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의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격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는 바로 냉온찜질을 할 수는 없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냉온찜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알로에와 카이엔으로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일 알로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알로에가 성장 촉진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카이엔 고추는 항응고제입니다. 내부적으로 카이엔 고추는 혈관을 열고 혈관을 확장합니다. 내부적으로 카이엔 고추는 동맥벽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허브입니다. 제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한 여성분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40살밖에 안 되셨는데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세요. 와파린이 뭔지 아세요? 쥐약이에요. 쥐는 피를 흘리며 죽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와파린을 투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와파린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코피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멍이 들고 피가 나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카이엔 고추도 똑같이 효과적이지만 훨씬 더 강력하고 부작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녀는 포기하기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파린이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생명을 구했을지 모르지만 위기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엔 고추가 해줄 것입니다. 피를 묽게 할 것입니다. 모세혈관을 열어주고 동맥벽도 강화해줄 거예요. 와파린은 피를 묽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겪은 심장질환 환자에게 훌륭한 허브입니다. 봐봐라, 어린이나 노인에게 먹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봐봐라, 어떻게 바르나요? 혈액을 묽게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복용합니다. 봐봐라, 하루에 몇 번 복용하나요?
하루에 3번요. 봐봐라, 반티스푼을 사용해야 하나요? 글쎄요. 모든 사람이 반티스푼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분의 1로 시작해서 3분의 1까지, 가능하면 절반까지 늘리세요. 봐봐라, 심장 부정맥은 어때요? 심장 부정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허브가 있기 때문에 내일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봐봐라, 하지만 항상 물에 타서 먹나요? 아니면 입에 직접 넣어서 먹나요? 물이 도움이 됩니다. 약간 따끔하겠지만 익숙해질 거예요. 제스로 클로스의 백투에덴지라는 책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그는 각 허브의 반 페이지를 할애하지만 카이엔 고추에는 10페이지를 할애합니다. 백투에덴지라는 책을 썼어요. 네, 제스로 클로스의 백투에덴이죠. 이 책은 1800년대 후반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엘렌 화이트의 저술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카이엔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카이엔은 혈액을 자극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혈액이 부족한 부위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에 감각이 없어진 수족냉증 환자에게 바르면 좋습니다. 어제 수족냉증 환자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되고 발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카이엔 찜질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올리브 오일을 아주 소량 바르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소량 바르기 위해 손가락으로 뿌려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올리브 오일이 사방으로 퍼져요. 양말을 밤새 신으면 양말에 기름이 묻고 시트에도 기름이 묻어 전혀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뿌렸어요. 오일을 넣는 이유는 오일이 카이엔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오일을 넣지 않으면 카이엔 고추가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손님 발에 바르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트 전체에 기름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혀 재미가 없죠? 불편하고 효과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그냥 위에 다 뿌렸어요. 그러면 카이엔 고추가 그 부분에 달라붙을 거예요. 그리고 발당 카이엔 고추를 반 티스푼 정도 뿌려요. 그리고 발이 그 위에 바로 앉게 됩니다. 전혀 타지 않고 전혀 타지 않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저는 발이 차갑지 않기 때문에 발이 곧 따뜻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은 보통 아침에 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이유는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후추를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보이시죠? 그 기름이 없으면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플라스틱에 넣었죠. 그래서 발이 거기에 들어가서 양말을 신습니다. 기름이 조금 나올까봐 걱정된다면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그 위에 양털 양말을 신으면 양털이 기름을 잡아줄 거예요. 발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밤새 이걸 발에 붙이고 아침에 발이 따끔거린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3에서 4일 동안 이렇게 하면 발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발이 차가운 여성분들 중에는 따뜻한 신발을 신어야 할 겨울에 샌들을 신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발이 차가운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발가락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발바닥에 카이엔 고추 파스를 붙이면 아침이 되면 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발이 너무 뜨거워질 수 있으므로 연속해서 밤에 바르지 않습니다. 대신 3일 밤마다 또는 이틀 밤마다 사용하며 항상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위해서는 완벽한 혈액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사지까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봐봐라, 팔에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팔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팔에 통증이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해 병력을 조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많으니까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경우 갑상선에 카이엔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한 여성이 직원에게 밤새 목에 카이엔 찜질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고 조언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리죠. 아침에 그녀가 말했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제가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몇 시간 동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뜨거워졌다가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뜨거워졌다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과민성 갑상선의 경우 무엇이 갑상선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얼음입니다. 얼음입니다. 그리고 계속 착용했다가 벗었다가 반복합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자연요법을 사용하여 증상을 치료할 때 증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치유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활성탄입니다. 활성탄은 흡착 작용을 합니다. 흡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흡착한다는 뜻이 뭔가요? 흡착은 독을 흡수하고 중화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흡착의 뜻입니다. 따라서 활성탄은 독을 흡착하고 중화시키기 때문에 모든 중독 사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병원에서는 약물과다 복용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위펌프 또는 활성탄 복용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활성탄의 표면적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실제로 작은 활성탄 조각은 많은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독극물이 이 표면적에 닿으면 숯은 독극물을 흡수하고 중화시킵니다. 중독되었을 때 숯을 사용하는 장점은 독을 중화시켜서 독이 위장관을 통과할 때 흡수되고 중화되었기 때문에 독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사, 복통, 식중독 등의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을 흡수하고 중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쏘임, 뱀물림, 거미물림, 말벌쏘임 등 모든 중독에 외부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쏘인 부위에 활성탄 스포를 바르면 통증이 거의 즉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숯을 물과 섞는 것은 흙과 물을 섞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인더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끄러운 느릅나무입니다. 미끄러운 느릅나무의 껍질을 가루로 만든 것인데 내일 약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무의 가루 껍질처럼 생겼습니다. 미끄러운 느릅나무 껍질을 물에 넣으면 부드러운 젤리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활성탄과 함께 넣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반반씩 넣어요.
활성탄 병을 떨어뜨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바로 뚜껑을 덮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반반씩 섞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스로 클로스가 그에 져서 백투에덴에서 미끄러운 느릅나무가 최고의 추출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꽤 깊게 추출됩니다. 필요한 만큼의 물을 넣으면 됩니다. 내일은 내부적으로 복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외부 찜질을 할 것입니다. 너무 걸쭉해지면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섞으면 부드러운 젤리처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파스에 넣으면 됩니다. 미끄러운 느릅나무 껍질이 없다면 아마씨 가루를 사용해도 됩니다. 차전자피 껍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전자피는 미끄러운 느릅나무 껍질보다 확실히 저렴한 옵션입니다. 바바라, 퀴노아도 섞을 수 있나요? 함께 묶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바바라, 퀴노아에도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퀴노아를 사용한다면 먼저 요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벌에 쏘인 경우 빨리 처리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씨나 실리움을 갈아서 사용하죠. 바바라, 치아씨드로도 만들 수 있나요? 오, 좋아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치아씨는 약간 비쌀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걸쭉해지네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넣을게요. 그리고 벌침에 쏘일 수 있도록 조금 작게 만들 거예요. 비닐을 내려놓으세요. 이것은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접을게요. 천을 내려놓으세요. 더 두꺼워졌어요. 이것이 미끄러운 느릅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앉으면 앉을수록 더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벌에 쏘이거나 물렸을 때뿐만 아니라 매우 자극받은 위나 복부에 수침질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숯이 독을 끌어당겨 중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숯과 미끄러운 느릅나무. 그래서 어떻게 젤리 조각처럼 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이죠. 지저분해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 다음 패키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뒤집으면 저기 컴프리 파스가 있네요. 바바라, 이건 활성탄이야.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라서 헷갈렸나 봐요. 여기 숯찜질약이 있어요. 바바라, 꼭 활성탄이어야 해요. 네, 하지만 열대우림에 있을 때는 그냥 불에서 나온 일반 숯을 사용했어요.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활성탄이 조금 더 강력하긴 하지만요. 네, 하지만 어떤 수치든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피마 자유입니다. 피마 자유는 다른 어떤 오일보다 더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피마 자유가 침투하는 곳마다 덩어리, 융기, 유착을 분해합니다. 뼈의 박차를 제거합니다. 따라서 뼈 박차를 부술 수 있다면 근종을 부술 수 있습니다. 낭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종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피마 자유 압축을 할 때는 여러 겹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손님들이 매일 한증탕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래된 수건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증탕을 마친 후에는 매일 수건을 세탁합니다. 그래서 수건이 약간 얇아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수건은 모아두었다가 피마자유 압축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뒷면을 붙입니다. 이제 보시면 보드에 그려보겠습니다. 피마자유는 매우 두꺼운 오일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압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층 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양의 오일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품처럼 될 것입니다. 너무 두껍죠? 그리고 10분,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러면 오일이 천천히 스며들 거예요. 그런 다음 뜨거운 몸에 바르는 거죠. 그러면 뜨거운 몸이 오일을 데워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반면 피마자유로 모든 것을 코팅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피마자유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피마자유 압축은 파스가 아닙니다. 압축입니다. 그리고 압축은 몸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피마자유는 몸속으로 들어가는 기름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압축이 두꺼울수록 더 많은 오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오일이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마자유를 그냥 문지르면 매우 끈적거립니다. 흡수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20분 정도는 문질러야 할 거예요. 따라서 뒷면의 플라스틱은 옷을 보호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밤새 착용하고 접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다시 펴서 바르면 됩니다. 조금 건조하다고 느껴지면 피마자유를 조금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익숙해지실 겁니다. 정강이를 다쳤어요. 계단을 빠르게 내려오다가 그리고 넘어졌어요. 계단 끝이 제 정강이에 찔렸어요. 아팠어요. 어쨌든 감자 반창고를 붙이고 높게 유지한 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나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좋았어요. 하지만 8년 후로 넘어가죠. 지난 8년 동안 제 차는 뭐랄까, 자동 변속기였죠. 예전에는 항상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를 몰았어요.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수동 변속기 차를 몰았어요.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를 타게 되었죠. 그래서 그달이는 클러치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린 열대우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커브가 많아요. 몇 년 전에는 개울을 건널 때 제 차에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클러치와 기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커브를 돌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클러치를 밟습니다. 그냥 기어를 내리고요. 그리고 가속을 하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운전하는 것 같아요. 수동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기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브레이크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새 차를 샀어요. 스틱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팠어요. 클러치를 너무 세게 밟고 있나 싶었죠. 그래서 마이클이 자동 운전해. 다시 자동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자동차로 돌아갔어요. 2주 후에도 여전히 아팠어요.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하면 뒷다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제 아들 피터의 역할 중 하나는 회복 마사지 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터에게 내 다리 좀 봐라고 말했어요. 어쨌든 그는 마사지를 꽤 거칠게 하거든요. 그러자 피터는 저에게 저기 다쳤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8년 전에 계단에서 넘어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는 거기에 흉터 조직이 쌓여 있는데 그걸 분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상처 부위를 만지작거릴 때 저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숨 쉬세요. 엄마, 숨 쉬세요. 숨 쉬세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의 치료를 조금만 받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에도 그랬더니 더 잔인했어요. 제가 피터 라고 말했더니 그는 엄마, 이제 풀려야 해요. 숨 쉬세요. 숨 쉬어요. 엄마. 그래서 저는 좀 더 부드럽게 하기로 했어요.
피마자유 압축을 하기로 했어요. 피마자유가 흉터 조직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마자유 압축을 24대7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주 동안 24시간 내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주 동안 같은 압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마다 조금씩 더 바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아주 깊숙이 침투합니다. 흉터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부에 좋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흉터 조직이 자라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흉터 조직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난소낭종,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 피마 자유 압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인내가 핵심이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하루나 일주일 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부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크기입니다. 엉덩이에서 엉덩이까지, 치골에서 배꼽까지 바르세요. 그 부위 주위에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압축이 두꺼울수록 피마 자유가 더 많이 유지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마 자유가 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방암, 유방 덩어리. 저는 여성들이 유기농 면 생리대가 더 유용하다고 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마 자유는 흡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피마 자유를 넣습니다. 플라스틱 뒷면이 있어 브래지어에 밀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와이어가 없는 스포츠 브라, 면 또는 대나무 브래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어는 팔 아래 림프절로의 림프 흐름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법과 다른 파스와 물요법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담석, 신장 결석, 뼈 박차에 매우 유용합니다. 봐봐라, 신장 결석의 경우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그 부위에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벨크로 끈이 달린 옷을 샀거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순간에 보관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피마 자유는 담석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피마 자유는 깊숙이 침투하여 침투하는 곳마다 그 부위를 정화합니다. 췌장의 경우 췌장의 왼쪽에서 수행하십시오. 따라서 무릎이 매우 아픈 여성은 생강 파스를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날 밤 피마 자유 파스를 사용하고 다음날 밤에는 감자 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찜질을 번갈아 가며 해도 됩니다. 봐봐라, 피마 자유를 내부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피마 자유는 내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피마 자유를 먹으면 진통이 시작된다는 말을 들은 여성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봐봐라, 질이 나쁜 피마 자유도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피마 자유는 피마 자유 식물에서 추출한 거예요. 몇 년 전 자메이카에 갔을 때 사람들이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라고 대답했죠. 자메이카 피마 자유요. 그리고 이 정도 크기의 짙은 자메이카 피마 자유 2병을 주셨어요. 아직도 집에 몇 병이 남아 있어요. 한 병은 보건소에 주고 나머지 한 병은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갈색이면 피마 자유 꼬투리가 볶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국에서 파는 투명한 피마 자유만 사용하고 있어요. 수년 동안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효과적이죠. 피마 자유를 경구 복용하는 것이 오래된 치료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구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부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봐봐라,
피마 자유는 피부에 좋은가요? 네, 피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메이카 사람들이 머리에 문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죠. 봐봐라, 끈적거려요. 아주 끈적거려요. 네, 피부에 아주 끈적거려요. 하지만 15분 정도 계속 문지르면 결국 흡수됩니다. 봐봐라, 왜 머리카락을 위해 만드나요? 머리카락에 영향을 주나요? 네, 모발에 영향을 공급해줘요. 자메이카 사람들은 곱슬머리가 많은데 이걸 바르면 머리가 곧게 펴져요. 봐봐라, 탈모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네.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내일 탈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조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피마 자유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마 자유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백내장을 제거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눈에 피마 자유 한 방울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쉬운 방법은 손가락에 한 방울을 떨어뜨려 눈꺼풀에 대는 것입니다. 속눈썹을 통해 눈꺼풀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녹내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브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허브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허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허브 세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 세안 후 피마 자유를 눈에 문지르면 됩니다. 처음에는 매우 끈적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흡수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에 베갯니들 기름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탁업자로서 저는 시트와 베갯니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래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초와 고약, 자연 치료법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이 지식을 잘 간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숙면을 취하고 운동하며 내일 학교에 갈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t we may be ready for school tomorrow.